그 인풋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총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받아쓰기고, 두 번째는 필사, 세 번째는 섀도잉, 네 번째는 모델링, 이렇게 총 4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영어 관련된 인풋의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영어 공부 방식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있지만 그 인풋 과정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제가 굉장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건 사람들마다 영어를 잘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데서 정말 다양한 방식들을 각자가 다 취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받아쓰기를 엄청 많이 했거나, 아니면 뭐 리딩을 정말 많이 읽었거나, 아니면 듣기를 너무 많이 했거나, 아니면 섀도잉을 너무 많이 했거나. 근데 이런 공통점이 뭐냐면 학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강의를 들으면서 접했던 말 중에 가장 좀 이해에 쉬웠던 말은, 수많은 인풋을 넣고 정확한 아웃풋을 하게 되면 결국 영어를 잘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을 해보면,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인풋을 정말 많이 넣고, 그런 다음에 정확한 표현으로 나올 때까지 아웃풋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영어를 잘하게 된다 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 가능한 인풋을 정말 많이 하고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아웃풋을 하게 되면 영어를 잘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문학책이 맞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계발책이 맞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책이 맞는데 어떤 사람은 브랜딩책이 재밌고, 어떤 사람은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소설, 시 쪽이 더 좋은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BTI도 성향을 재듯이 나는 뭐 E 성향일 수도 있고 I 성향일 수도 있고, 나한테 맞는 것을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에 정말 좋은 방식들이 많지만 저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성공한 건 저 사람한테 저게 맞아서 그런 거고, 나한테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차근차근 나한테 맞는 방법을 정말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 하나는 사실 통함기예요. 그래서 통함기 거는 생략을 하고 총 4가지 크게 말씀을 드리고, 통함기에 대해서는 다음번 콘텐츠에서 통함기를 통한 부분함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콘텐츠를 따로 하나 다루고, 그 인풋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총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받아쓰기고, 두 번째는 필사, 세 번째는 섀도잉, 네 번째는 모델링, 이렇게 총 4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또 까먹을 수 있을까봐 적어왔어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받아쓰기입니다. 일단 받아쓰기는 듣는 소리 형태를 통해서 내가 받아 적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쓰기를 제가 처음 했을 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좀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받아 적을 양 한 1분 정도가 되면 그걸 한 2-3번 정도 크게 들어요. 전체적으로 듣고 나서 대략적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한두 줄 정도로 한국말로 적어보는 거죠. 이런 정도의 내용일 거다. 그런 다음에 내가 받아쓰기를 쭉 다 받아 적는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되게 되면 스크립트 A4 용지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틀린 부분이라든지 스펠링 잘못된 걸 체크해서 듣는데, 아마 받아쓰기라는 한 달 동안은 그냥 이 받아 적는 행위에 너무 집중이 된 나머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손노동이 될 거예요. 근데 받아 적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 이 문장은 어떤 식의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가져왔길래 이렇게 나왔을까를 좀 이렇게 문장이 끝난 다음에는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쓰기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조금씩 예측이 돼요. 여기 뭐 리마인드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다, 아니면 동사가 따라 나오는 성질들을 내가 조금씩 기억하고 예측하고 하게 돼요. 그런 방식들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체계화될수록 나중에는 단어들만, 주요 단어들만 아니면 키워드만 바뀌고 틀은 그대로 갖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받아쓰기를 조금 많이 하다 보면 중간 과정에서는 처음엔 다 받아 적다가 중간에는 노트 테이킹처럼, 예를 들어 어떤 이코노미라고 하면 이만 적거나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들이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 듣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적고, 이 과정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적는 것도 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귀로 받아 적는 훈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엔 손으로 받아 적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 또 받아쓰기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스펠링이랑
스크립트랑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가 처음에는 수동적인 형태로 갔다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능동적인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 같은 경우도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뉴스를 받아쓰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NPR 뉴스를 추천드리고, 왜냐면 일단 성우 그게 굉장히 깔끔하고요. 두 번째는 스크립트랑 그 다음 음원이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뉴스를 받아쓰기 할 때도 화자가 한 명인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뭐 발음도 여러 가지로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익숙해질 만한 영어 자체 언어에 먼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를 이제 조금 발전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 언어 자체에 좀 익숙할 만한 그런 발음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표준 미국식도 상관없고 영국식도 상관없지만 너무 다양한 발음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의 발음에 정착돼서 일단 영어라는 틀을 먼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장단점도 좀 적어왔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발음하고 철자 동시에 익힐 수가 있겠죠. 나중에 확인해보면서 그게 가능하고, 어쨌든 집중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고 반복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청취 능력이 개선이 돼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보통 좀 많이 걸리기도 하다 보니까 지레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듣기 어려운 표현들은 또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겠죠. 다만 거기가 성장 포인트구나 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필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필사는 텍스트를 보고 그대로 베껴 쓰는 활동이에요. 근데 역시나 그냥 베껴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수동적인 행동인데, 이 베껴 쓸 때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 단어의 역할은 무엇일까? 문장에서 이 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저자는 어떤 전개 방식을 했을까? 라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 역시나 능동적인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있어서 내가 학습을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고 바꾸는 건 자신의 그런 태도에 좀 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사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필사를 하면 좋은데, 이거는 좀 긴장도가 아예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랑 나만 있으면 되니까, 공책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좀 안도감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이게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좀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쓰는 행위다 보니까 집중해서 할 수가 있고 집중력 자체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한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글쓰기고 두 번째가 운동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글을 써서 집중을 한다는 건 내가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사라고 하는 거, 텍스트를 보고서 그대로 베껴 쓰는 활동도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나 동일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장 길이의 호흡이 조금 길어져요. 그러면 내가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양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관사라든지 소유격, 뭐 전치사 이런 소소한 오류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들어갔구나 이게 들어갔구나 해서 나의 약점 체크를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필사를 추천드립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내가 항상 빠지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눈치를 채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라서 나중에 뭐 문법 공부랑 연결시킬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시간 소요가 있고, 아무래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반복 작업이 되다 보니까 지루한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섀도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에도 이제 섀도잉 방법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거 참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 말하면서 받아 쓰는 활동이죠. 말하기와 동시에 그 다음에 듣기도 같이 연습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어쨌든 수준에 맞는, 레벨에 맞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따라 말하다 보니까 바로 좀 말하지 말고 문장 자체를 조금 생각한 다음에 포즈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짧은 문장부터 연습을 하면 됐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길어서 늘려주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나 테드 이런 거를 보면서 해도 원어민의 발음 이런 걸 따라 말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섀도잉 장점을 보면 이게 발음하고 억양을 좀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도 동시에 향상이 돼요. 세 번째는 정말 좋은 게 테드라든지 어쨌든 미드라든지 어쨌든 그 소스가 굉장히 실생활에 유용한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익힐 수가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좀 뭐냐면 발음 자체를 예를 들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어 난도 자체가 내가 낮으면 이걸 정확하게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초보자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모범이 되는 예시를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럼 어떤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덕질에 가장 좋은 방식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사실 되게 영어 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듣고 싶고 계속 똑같이 말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쓰는 말은 어딘가에서 들었거나 어딘가에서 봤거나 어딘가에서 접했거나 분명히 창조한 말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모범이 되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보고 내가 로봇처럼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나도 그 사람처럼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면은 회화 방식이 정말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원어민을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억양,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대화 방식 이런 것까지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좋고 또 그 원어민이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앤 해서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인터뷰도 하고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찍고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아, 저 안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말은 저거구나. 아, 저건 또 저거구나. 라고 이제 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섀도잉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도 괜찮고 유튜브 비디오도 정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단 정해놓고 대상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영어 자막을 켜고 원어민의 대사를 좀 듣고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확도가 조금 확실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속도를 높여서 원어민의 속도랑 같이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잡고 그 다음에 속력을 높여서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인풋에는 사실 뭐 영어 원서 읽기도 있고 리스닝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방식적인 측면에서 총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통함기를 통해서 부분함기를 활용한 부분으로 컨텐츠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